안녕. 소방공무원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합격자로 11번.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소방관한테 질문하게 되면 초임 소방관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만 좀 배워왔던 소방관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직 소방관이 되기 전에 소방학교 가면 제대로 배우겠지만 그냥 듣기에는 소방시설은 5가지가 되어 있고 뭐 경보, 피난,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 소활동 설비, 그다음에 뭐 소형 설비 이렇게 딱 되는데 어떻게 자세히 활용해야 되느냐를 잘 모를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하면 어 약간 전문성이 좀 강화된다라고 하는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보면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 그런데 헤드가 이제 파손되어서 습식인 경우, 그래서 수선에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느냐. 이건 옛날 질문에도 있었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구조도 몰라. 그러니까 습식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습식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들 중에 스프링클러가 많이 설치된 초동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면 약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척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습식일 때 동작하면 이제 밸브를 잠궈야 되는 거거든. 근데 습식 밸브는 개폐 밸브가 하나만 돼 있거든. 일자 측에 밸브를 잠궈줘. 잠그는 방향은 오른쪽으로는 클로즈고 왼쪽으로는 열리는 거였지. 오른쪽 잠그고. 그러면 2차 측에 넘어갔던 물만 이제 쏟아지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드레인을 열면 돼. 그럼 2차 측에 있는 물도 다시 한 번 빠져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계속 쏟아지는 물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최대한 수선의 피해를 억제시키고 조심하고 또 말단으로 뛰어가거나 또는 인근에 있는 그 배수 밸브 또 하나 더 있거든. 시험 밸브. 그 시험 밸브도 열면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헤드의 파손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지. 그래서 밸브를 서서히 열면 돼. 서서히 열면 2차 측을 물이 차면서 그때 압력 수지가 다시 동작하게 되고 그 동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클래퍼가 2차적으로 물 공급 때문에 열리고 이 열려져 있는 클래퍼 사이로 다시 이제 시험 압력 스위치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압력계에서 닫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이제 화재 경보가 떠 있던 것들도 다 삭제가 사라질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도 소소하지만 접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약간 활용면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이 자세히 하고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짧게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한번 보자고. 11번은 뭐가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수신기가 있지. 수신기는 경보 설비의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화재가 어디서 떴고 그리고 발신기가 떴는지 감지기가 동작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도 되지. 그렇죠? 동작 시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도통 시험 예비 전환에만 확인도 되고 그리고 몇 개 회로인지 화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이런 것들도 다들 알 수가 있는 곳이 감시 제반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소방 대상물에 대한 표시는 감시 제반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감시 제반이 있는 곳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연결되어 있는 곳일 거고 또는 상시 근무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좋겠어. 비상방송 설비는 일반적으로 보면 삼선식으로 해서 삼선식에 대한 개념을 잠시 들어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야.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뭐 카드 분실하신 분, 백화점 같은 데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거. 그런데 화재 경보는 그 스피커 그대로를 비상방송에도 다시 쓰는 거. 그래서 약간 해선을 일반 방송용, 비상방송용, 이거 이제 공통선이라고 불리는 한 개 더 선이 있거든요. 3가지 선이 있는 거지. 평상시 때는 이렇게 해서 일반 방송 나가다가 요 가운데를 공통선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비상방송 라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방송 설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층별 이런 것들 임의로 뭐 보낼 수 있을 거다.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탐지 설비에 대해서 보면 이 페이지에 자동화 탐지 설비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로 해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각종 이제 장비에 대한 연동, 확인, 그리고 제어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어서 감시 제어반, 그지? 수신기, 수신반, 감시 제어반 이런 것들 다 같은 말로 그게 있는 장소를 방제실 이렇게 보고 그 규모가 더 커. 종합방제실. 종합방제실이란 말은 타 설비, 가스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 딱 보면 되겠고. 그다음 발신기 누르는 정도 등등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소화기 어떻게 쏘아라 이런 것들은 소화기 약재들 뭐 쓰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환경상 1종과 3종만 생산 운영하고 있고 1종은 K급까지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3종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3종 분말소환 그지 ABC 그리고 멀티퍼포스라고 해서 다목적 소화기 이렇게 많이 부르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 보면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옥내소화전. 소화전을 딱 열어. 그러면 위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40mm짜리, 밑에는 65mm, 밑에 65mm짜리는 연결 송수관 설비. 40mm와 65mm가 하나로 공급되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쓰고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와 관계인이 쓰고 있는 옥내소화전은 같은 배관을 연결되어 있는 설비구나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소화전 한번 열어봐. 여러분가 위쪽에 조금 작은 작은 밸브로 되어 있는 것들은 40mm, 밑에 좀 큰 밸브로 되어 있는 65mm. 그래서 40mm로 관계인이 소화하다가 일정 시간 내에 불이 안 되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그럼 65mm로 이제 강하게. 근데 쌤이 약간 듣기로는 소방관들도 40mm 주로 많이 쓴다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방수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요 앞에 이만큼만 불 끄면 되는데 65mm 굳이 전개 호수도 굵고 이러다 보니까 40mm 쏘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거기에 소화전, 뭐 수원 등등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렇게 스프링쿨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태가 준비작동식 그리고 습식, 알람 밸브라고 보통 불리는 그래서 실내에서는 습식, 주차장에서는 준비작동식이 설치되어 있지. 건식 스프링클러 드라이 밸브가 간혹 설치되는데 건식 밸브는 뭐 거의 없지. 그리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등에는 준비작동식을 써왔는데 한 2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부터 야 지하라고 해서 주차장이라 해서 동파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준비작동식 하지 마. 그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식 밸브를 기동하기 위해서 A와 B의 감지기 알고 있지? AB 감지기라고 하는 감지기로 기동하는 방식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감지기가 감열은 헤드보다는 빠를 수 있으나 이 감지기가 동작이 두 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해야지만 밸브가 연동되고 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습식으로 바꿨어. 습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부터 약간 좀 다른 시각이지. 왜? 2차 측에 물이 있거나 하는 형태는 동파가 우려되는데 이래도 동파 정도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파를 다시 연구하기로 했어. 그래서 동파만 아니면 습식이 가장 효율적인 감지기 동작해. 아니 화재나 감열에 헤드 터져 불 꺼져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싹 읽어가지고 그리고 관리 방식 등등등 봐도 된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는 주로 어디 설치됩니까 하면 감시제어반 종합방제실에 설치돼. 그리고 전기실, 전산실, 발전기실 이렇게 설치되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발전기실하고 전기실은 원래 기준 설치 면적 소화시설법에 보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스계를 넣거든. 그리고 감시제어반이라고 불리는 방제실은 헤드가 설치되는 장소인데 과거에는 이 수소내 피해에 의해서 이 감시 제어반에 있는 비싼 장비들이 이 전산 전기 장비들이 물에 의해서 수son 피해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 그죠? 오동작에서. 그래서 면제받았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경향이 아니 감시 제어반이라고 불 안 나라는 법이 있어? 감시 제어반에 불 나서 타버리면 이건 뭐 말짱 뭐 아무것도 못 쓰는데 그때에서 화재가 났었을 땐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어. 설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스계 소화 설비는 습식에 비해서 수손의 피해가 없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 거지. 근데 약재 종류가 꽤 많잖아.
이산화탄소, 그리고 할론, 할로겐 암물, 불활성 기체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CO2를 좀 써봤지만 이제 CO2는 잘 안 쓰고 잘 안 써. 그리고 할론은 몇 년까지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 요소 때문에 이제 생산도 안 하고 안 쓰지.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약간 부촉매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할로겐 암물이나 아니면 질식에만 적응성이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불활성 기체라고 보통 불리우지. 그 약재를 혼용해 쓰는 거지. 하지만 불활성 기체에 있는 약재, 그지 뭐 IG541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이유가 너무 고압배관을 쓰거든. 되게 압이 세게 해서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할로겐 암물을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할로겐 암물. 할로겐 암물도 종류 꽤 많거든. 그리고 한 10년 넘었지만 지금 약재가 나온 거. 최근에 대한 약재는 우리가 말하고 있던 뭐 젖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5-1- 뭐 K 뭐 도데카 플로르 케톤 뭐 이런 것들 플로르와 케톤이라고 불리는 그 약재를 쓰긴 하는데 그런데 할로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딱 보면 돼.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이거는 약간 소방안전관리잖아. 외부 인력이 좀 손댈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전문 점검업체라든지 업체 직원이 와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보통 이제 약간 절차가 좀 까다롭잖아. 감지기가 동작해, A가 동작해, 그럼 경보가 나가. B도 동작해, 그럼 수신반으로 야 감지기 둘 다 동작했으니까 뭐 조치를 취해줘 이렇게 하면 수신기가 그래? 그럼 이제 타이머 제자 띵제. 그래서 타이머가 일정 시간 동안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 기동시켜. 그래서 솔레노이드로 신호를 딱 보내주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 이제 기동용기를 뚫어. 그 기동용 가스가 팍 나가거든. 이 가스가 나가가지고 선택 밸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열고 그리고 저장 용기를 열어가지고 저장 용기 내부에 있던 약재들이 집합관으로 모여서 야 이제 나가자. 야 어디 문 열렸니? 아까 선택 밸브 열린 거 어디야? 저기구나. A구에 가자. 이렇게 해서 불 꺼지는 거지. 이해하겠지? 이론으로 다 봤잖아. 그림으로도 보고. 그게 밑에 나와 있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 가스계. 그러니까 습식은 물 쏟아지는 거 사람 죽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가스는 질식의 우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가스로 인해서 그 이제 열에 대해서 분해되면 독성 물질로 또 나오는 할로겐 쪽 물질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CO2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질식에 질식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스계 동작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연결 송수환 설비는 소방관들이 쓰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고 연결 살수 설비는 연결 살수는 스프링쿨러 같지만 이렇게 다 생각하면 돼. 배관이 텅텅 비워놓고 습식 방식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게 약간 활용면에서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배관은 놔둬놓고 송수구로 인해서 물을 집어넣는 방식의 약간 지하라든지 또는 지상층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는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살수 설비라는 걸 설치하는데 살수는 수동이야, 수동. 그치? 수동 설비라 가지고 좀 믿을 게 못 된다. 그치? 넘어가면 재현 설비. 이번에 필기에 재현 설비 나왔잖아. 새 보고 깜짝 놀랐지. 왜? 이 자식들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이 양반들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나 기준의 세부 항목은 안 낼 거다. 그 디테일 있게 볼 필요 없다. 설비의 전체적인 개념만 니네 이해하면 된다는데 그걸 또 굳이 작동 방식의 흐름이니까 세부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 오류로 처리 안 했더라고. 근데 이건 약간 좀 잘못됐지. 쌤이 약간 작년 문제를 보면 할로는 언급이 없었으니까 이건 뭐 출제하는 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맞다 인정했어. 근데 쌤이 보기에는 할로 문제는 더 바람직하고 이 문제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아쉬웠지. 그거 하나로 역전되는 게 뭐 수백 명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지. 비상 콘센트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일 때 소방 장비 중에서도 비상전원을 전기 220V로 활용되는 장비들이 꽤 있거든. 그치? 뭐 절단기부터 시작했었을 때, 전기를 통한, 이제 유압설 비슷한 형태, 그죠? 배풍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설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무선통신 보조 설비 꽤 많이 중요해.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죠? 소활동 설비 중에서 심층, 고층에 소방관이 쓰고 있는 채널은 499MHz 정도 쓰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무전기하고는 채널 대역이 달라가지고
이게 약간 비상 채널로 쓰고 있는데 일반 무전기하고는 그 채널을 공용해서 쓰지 않지. 왜냐면 혼선되고 나면 이제 요구조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나 비상사태 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선통신 보도 설비는 490 원래 450에 490 아니야 449 그래서 450MHz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해서 통신을 받아. 그래서 심층에 돼 있는 거 그리고 16층 이상의 고층에 이렇게 보통 아니 30층 이상의 대상물에 16층 이상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는 안테나로 돼 있어가지고 연결잭을 꽂아서 무전하는 방식에서 좀 자유롭게 안테나 방식으로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나와 있고 그 다음 소생술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되겠지. 요 지금 면접자료 10일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시의 소방시설 활용 면에서 시설은 이런 개념이 주된 거다. 그리고 소생술은 세무쌤 잘 모르지만 니는 이거 다 잘하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변하면 될 것 같고 구조구급팀 이렇게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면접 준비는 잘하리라고 보는데 매일매일 놓지 않고 왜냐면 평소 습관 중에 쌤이 저번에 필압자들 봐도 되게 소심은 아니고 조용조용해서 말을 먼저 안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 그런 친구를 보면 쌤이 이제 이렇게 툭툭툭 해서 쌤 다른 게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하고자 하는 형태를 제대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가급적이면 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자기가 거울 보면서도 연습하고 친구 앞에서 연습하고 여자친구 앞에도 연습하고 엄마 앞에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형태를 연습을 해야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런데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기하듯 좀 더. 그리고 뭐 연극에 뭐 극 하나 맡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번에는 소방관 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소방관 역일 때 정말 소방관의 마인드로 말하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진짜 몰입을 하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료를 찾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그러니까 장애인 역할이라고 하면 거의 장애인 수준 이상으로 몸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헤어나지 못하는 지금 약간 그 시기인 거야. 그렇게 해서 완전 소방관님에 심취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덜 된 거다라고 해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까지 해서 그리고 톡으로 한번 친구가 연락이 온 거야. 쌤 안 와닿는다. 인성이나 이런 것들. 자기는 이게 좀 더 안 와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와닿지. 니네가 무슨 벌써 소방관도 아니잖아. 그리고 경험을 해보면 진짜 알게 돼. 이 일의 중대함, 중요성,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 근데 지금 니네가 뭐 한 10년 근무한 베테랑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 일을 시켜도 될 만한 놈인지 정도까지인 거야. 얘들이 야 저기 뭐 목숨 걸고 밧줄 메고 뛰어들어 뭐 이런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건 직업이라고 충분히 공감해 면접관들도. 근데 터무니없이 냉소적인 이런 스타일을 표가 많이 나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 늘 얘기하는 그치 뭐야 겸손한 전문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기 소방관 배역이다 해서 배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 일은 직업이야 직업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자식으로 이거 직업의 개념이 아니잖아 혈연이잖아 근데 이건 직업이야 그래서 내가 맡은 바 직무 소임을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 그렇게 해서 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믿고 쌤은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화이팅이야 그치? 합격은 에드윌, 소방은 중인쌤. 안녕.